안녕하세요. 수시박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온라인 자기소개서 컨설팅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최형근님의 성균관대학교 공학계열에 지원하는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첨삭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이 자기소개서를 보고 어떻게 첨삭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잘 쓰셨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을 나름대로 잘 녹이려고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먼저 시작하기도 전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하셨어요. 그래도 이제 최형근님이 대학을 붙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개선 방안들을 조금 적용시키면 아마 더 좋은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입니다. 1번 문항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학업, 역량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질문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최양근님은 지구과학은 암기 과목이었다가 암기 과목이 아니라 사실은 왜? 그렇지? 라고 궁금해하며 공부하는 학문이다. 라고 이제 공부의 방향성을 잡고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방향성을 잡고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례까지 쓰셨어요. 지구과학 1에서 프레온가스가 오존층을 분해하며 자동차 배기가스가 많을수록 쭉쭉쭉 이렇게 설명하면서 실제로 어떠한 사실이 있고 어떠한 사실을 배웠는데 왜 그렇지? 라고 이제 자신이 헷갈려 하다가 이제 옥텟 규칙과 관련이 되겠구나. 어떠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스토리로 잘 엮어내셨어요. 그래서 특정 내용을 공부한 다음에 자신의 학구열로 인해서 수업 이후에도 무언가 새로운 것을 공부했다. 이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전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만 세 번째 문단은 사실은 나쁘게 쓴 건 아니에요. 나쁘게 쓴지는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굳이 1번 문항에 써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문단은 동아리 활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예제 때 플라스틱을 오븐에 구워 열쇠고리를 만드는 부스를 운영했는데 그 원리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공부는 아니죠. 공부는 아니죠. 어떤 활동이잖아요. 물론 활동에서 무언가를 배웠다라는 것은 넓게 보면 어떻게 보면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1번 문항에서 묻는 것은 학업 역량. 네가 대학에 와서 얼마나 공부를 잘할 수 있니?를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활동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자신의 공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줄을 이어야죠. 그래서 저는 이 문단은 아니죠. 사실 여기까지는 뭔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2번 문항으로 빼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번 문항에 있을 이유는 없어요. 자, 그리고 단순 암기에서 벗어나 이유를 탐색하는 학습 과정에서 알미 즐거움과 진정한 학습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것은 남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제안으로는 여기에는 특별한 공부법이 없어요. 특별한 공부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굳이 억지로 사실 좀 흠을 잡는 거긴 합니다만 특별한 공부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만의 공부법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최형근님께서는 그거를 왜? 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뭐 그거로 유지하셔도 좋아요. 다만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고친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단 동아리 활동에 관한 것은 2번 문항으로 넘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영근님께서 2학년 1학기 내신은 뭐 2점대였는데 2학기 내신에서 1점대로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성적이 올라가는 스토리가 있으면 당연히 써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써먹을 수 있는 스토리를 써먹지 않았다. 자신이 이제 호기심을 갖고 실제로 무언가를 공부하면서 알아가다 보니까 지식이 더 늘어났고
그 늘어난 지식으로 인해서 자신의 내신 성적이 올라갔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내신을 강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실제로 내신이 올랐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내신이 올라왔다라는 것을 최형근님께서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항에서.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고 2번 문항으로 넘어갈게요. 사실 1번 문항은 좀 저는 되게 잘 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굳이 흥미 접전을 하는 거고 네. 좀 개선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네. 자, 2번 문항입니다. 첫 번째에서 이제 자신의 발명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발명을 난생 처음 해봤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런 문장도 있고 그러면서 자신이 어떠한 발명 아이디어를 구상했고 발명을 했는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내용과 결론이 달라요. 발명의 즐거움을 알게 해줬습니다. 라는 말을 보고 내용을 쭉 보면 발명을 어떻게 시작했는가, 발명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발명품들을 보완해도 실현시킬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내 영재학급 수업에서 아두이노와 앱 인벤터, 3D 프린팅과 레이저 커팅을 배워 고안한 발명품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 자신의 발명에 대한 계기를 얘기하려는 건지 아니면 영재학급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읽어봤는데 영재학급에 관한 내용은 영재학급 여기 한번 나와있네요. 영재학급에 관한 내용은 여기에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영재학급을 넣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 아니면은 그냥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재학급을 넣을 거면 이 발명에 대한 계기와는 다른 문단으로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문장으로 얘기할 거면 아예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영재학급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수준 정도로 들려요. 실제로 영재학급에서 무엇을 배웠고 그 배운 것이 내가 만드는 발명품의 어떠한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었다 라고 하면서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좀 더 나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1학년 영어 교과 시간 하면서 자신이 또 다른 발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죄송합니다. 네. 맨 처음에 1학년 영어 교과 시간 이렇게 하면서 발명품을 만들고 싶었고 여건도 되지 않고 하지만 이 문단들이 좀 이어진 것 같아요. 스토리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상상실 IND 캠프에서 벌레 퇴치 용품을 개발했고 그리고 자신의 발명에 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이걸 봤을 때 1학년 영어 교과 시간 교과서 지문 발표 준비 중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적정 기술을 알게 되었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오지의 펜 누군가를 위한 꼭만 맨 처음에 1학년 영어 교과 시간 얘기하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자기소개서는 두 가지식으로 써야 합니다. 두 가지식으로 써야 되는데 첫 문장이 그렇게 좋은 문장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결국 이 두 문단의 결론은 누군가를 위한 발명품을 만드는 공학자가 되고 싶다. 혹은 공학 좋은 아이디어, 이론과 실전은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공학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차라리 먼저 언급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저는 발명을 하면 이제 어떤 공학자가 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한 발명품을 만드는 공학자. 사실 공학자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 공학자에서 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진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요즘 고등학생들이 공무원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냥 어떤 공무원이 되고 싶어라고 했을 때 그냥 대답을 잘 못하면은 그냥 안정적이니까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으니까 공무원을 한다라는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저는 이제 경찰관이 이제부터 꿈이었고 경찰관을 나쁜 사람들을 잡고 정의를 위해서 일한다는 점이 매력적이어서 경찰관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실제로 돈을 벌고 싶어서 공무원을 한다기보다는
진짜로 경찰을 하고 싶어서 무언가 한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한 발명품을 만드는 공학자. 수식어가 붙는 게 잘하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런 좋은 결론이 있는데 굳이 이런 문장을 첫 번째로 써야 될까? 이 문장을 빼라는 건 아니에요. 빼라는 건 아니지만 갑자기 첫 번째 영어 시간을 얘기하면서 그 뒤에 내용은 발명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영어에 관한 건데, 그러니까 교과서가 표지는 영어인데 안에는 국어 내용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그런 뜬금없음을 없애려면은 첫 번째 문장을 전 이제부터 발명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라고 알려준 다음에 두 번째로 영어 시간을 얘기하면은 그 뜬금없음이 좀 사라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를 두 가지식으로 결론을 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식을 잘 쓰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식을 잘 쓰셨잖아요. 아, 암기 과목이라고 여기던 지구과학의 인식을 바꾸었다. 즉, 내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라고 잘 쓰셨고, 이제 여기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문장을 좀 두 가지식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칭찬을 계속 드리고 싶었는데요. 사실 마음속으로 사례를 되게 잘 들어주셨어요. 사례를 발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상상 쉬운 IND 캠프 하면서 종이 부스러기가 공책 사이에 끼어 제거하기 불편하여 찾기 쉬운 공책을 보관하였다. 정말 구체적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써서 오, 얘가 진짜로 발명에 관해서 관심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는 점에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면접에서 이 발명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올 거예요. 실제로 이 발명을 고안을 했는지, 그리고 발명을 고안했다면은 뭐 효능은 어떤지, 원리는 어떤지, 이런 추가 질문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왜냐면 면접에서 이제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사실 확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발명품 사진 혹은 뭐 발명 원리를 그린 설계도 이런 게 있다면은 같이 제출할 수 있다면 같이 제출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서류 합격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문항도 사례로 잘 쓰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게, 사실 제가 아까 이 부분이 좋은 결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2번 동아리를 여기다 넣자고 했어요. 그죠? 여기 이 내용을 2번에 넣으면 어떨까? 그러면은 이 2번 문항에서 또 글자 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 제안은 첫 번째로 일단 표현을 간결하게 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진로에 관한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좀 진로에 연결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4번 문항, 지원 동기에서 이제 보통 이제 4번 문항은 지원 동기죠. 그 지원 동기를 쓸 때 좋은 소재는 바로 자신의 진로예요. 나는 경영학과니까 제 예를 들자면은 저는 예를 들어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싶고, 이 성공한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내 진로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성공한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회사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회사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경영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꿈을 얘기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학과에 지원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최영근님은 누군가를 위한 발명품을 만드는 공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필요한 것이 관찰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 공학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 공학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저는 공학 계열에 지원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로에 연결하기 아주 좋은 소재죠. 내가 발명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얘기하는 것은요. 그래서 이 문단을 4번 문항으로 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 또 있습니다. 물론 저는 어디까지나 제안을 드릴 뿐이고 선택은 최영근 씨의 몫이니까 그냥 제안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항 한번 살펴볼게요. 3번 문항에서는 리더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서도 리더십의 얘기가 나왔었죠. 그때는 목표의식의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는 자신의 생각을 잘 들어주는 것,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받쳐주는 것이 리더로서의 자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역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상한 가치관이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다 받아들여져요. 리더가 뒤에서 받쳐준다. 네, 좋습니다. 좋은 가치관이고 요즘에는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도 있죠. 이 서번트 리더십을 보고 아마 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앞에서 여기서는 혹시 배우고 느낀 점이 어디 나와 있나요? 배우고 느낀 점. 여기서는 쭉 사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리더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두 가지식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이건 일단 넘어가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배우고 느낀 점이 아니죠. 그래서 쭉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좋습니다. 사례를 구체적으로 쓰는 건 좋은데 여기서 이제 배우고 느낀 점이 소심한 구성원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보고 그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이다. 이상하군요. 여기서는 이제 나와 친구들의 불성실함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나 싶어 포기하려던 도중 친구들이 자기 자랑을 위해 곧 있을 시합을 포기할 수 없기에 연습을 빠졌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여기서 각자의 사정을 고려치 않고 제 기준에서 생각하면서 원망만 했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게 나왔다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의견을 물어보고 그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과는 좀 다르죠. 먼저 의견을 물어보고 그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 그런 말이 있긴 해요. 리더는 이제 가장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 왜냐면은 리더가 먼저 얘기해버리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리더의 의견을 그냥 따르기만 하기 때문에 리더는 가장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먼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다음에 리더의 의견을 얘기해야 된다. 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그것보다는 좀 팀원의 사정을 각자 알아줘야 된다. 혹은 리더는 이제 팀원의 사정 또한 고려를 해야 된다. 너무 독선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 팀원들을 보살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느낌이지. 먼저 의견을 물어보고 그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서 의견을 물어본 적은 없죠. 여기서 무언가 물어본 것은 이제 친구들의 사정이지 그걸 의견이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해주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받쳐주는 것이 리더로서의 자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사례를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앞에서 나섰더니 실패를 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리더를 맡을 기회가 또 찾아와서 열심히 친구들을 이끌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너무 독선적이어서 실패한 것 같다. 좋아요. 독선적이 안 좋다 라는 것까지는 잘 설명했는데 그렇다고 들어주는 게 항상 좋다 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무언가 나쁘다고 해서 그 반대가 좋다라고 얘기는 힘듭니다. 그 무언가가 좋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사례를 제대로 써줘야 돼요. 제 생각에는 이 3번 문항에서 무언가 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사례가 너무 길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맞다. 뒤에서 받쳐주는 리더가 좋다. 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왜 틀렸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줄이고 왜 뒤에서 받쳐주는 리더가 좋은가를 설명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 조별과제나 토론에서 조정을 맡아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혼자 짊어지는 친구들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는 잘 쓰신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잠시만요. 여기서 노력했습니다. 제가 이걸 바꿨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쓰셨어요. 3학년엔 소외된 친구 없는 반을 만들기 위해 반장이 주선하였습니다. 비난이 두려워 청소 구역을 공정하게 정하지 못하였으나 이것 역시 반장이 감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두를 위해 힘썼습니다. 이거 무슨 뜻인가요? 잘 이해를 못해서 제가 남겨놨는데 혹시 만약 극복하지 못한 사례라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즉 여기서 갈등 관리를 넣은 이유는 이 학생이 갈등을 얼마나 잘 슬기롭게 해결하는가를 보고 싶어 하거든요. 면접관은. 그런데 갈등을 잘 해결한 사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좀 위험합니다. 결국 면접관이 원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문장은 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잘 쓰셨어요. 잘 쓰셨고 제가 생각했을 때 충분히 사례 중심으로 쓰고 고치는데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제 추측이긴 한데 아마 최형근님은 좀 자기가 쓰고 싶은 소재는 많은데 그냥 몇 개 골라서 썼다라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네. 아닌가요? 아니면은 특정한 사례를 좀 길게 썼다거나 뭔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죄송합니다. 좀 살짝 머리가 아픈데 네, 제가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쓰셨고 사례 중심으로 되게 잘 쓰셨고 다른 학생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풍부한 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형근님은 아마 앞으로 자기소개서를 고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희 개선점을 받아들인다면 아마 서류 통과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내신이 정말 낮지 않는다면 서류 방면에서는 그래도 좋은 자기소개서, 좋은 소재를 가진 자기소개서를 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표현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고칠 부분이 보이긴 합니다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표현 문제는 자신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면 정말 잘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표현 문제는 최형근님께 맡기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형근님 정말 저희 방송에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대학 자기소개서 열심히 쓰셔서 꼭 대학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